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오래전 헤어진 연인이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1년 6개월의 연애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7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중고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용. 출판사를 하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통역을 하러 나간 홍희는 운명처럼 사사이라는 필명의 작가로 입국한 중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애써 감정을 참으며 중고의 인터뷰를 통역하던 홍희는 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한국 친구가 있다는 중고의 말에 입술을 떨기도 하죠. 인터뷰가 끝난 후 홍희를 쫓아온 중고는 홍희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의 차에 올라탑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혼자서 오곤 했던 남산 중턱에 차를 세운 홍희는 아직도 달리니? 라는 질문 이후 아무 말이 없는 중고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말로 말문을 띄우죠. 바뀌어버린 전화번호로 그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벨이 울릴 때면 혹시 중고의 전화가 아닐까 덜컹거리던 심장과 왜 떠나는 자신을 잡지도 찾지도 않고 이제야 찾아온 곳인지 라는 수많은 말을 뒤로하고 홍희는 그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짧은 침묵 후에 그가 직접 지어준 홍희의 일본 이름인 벤이라는 말로 홍희를 부른 중고는 홍희가 오해하는 게 있다면 오해를 풀고 싶다고 답하는데요. 이어서 중고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으며 이 우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홍희는 다시 그를 호텔로 데려가죠. 짧은 인사와 함께 중고를 뒤로 한 홍희는 오늘 좀 더 신경 쓰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벚꽃잎이 휘날리는 이노카시라 공원에서였는데요. 홍희가 떨어뜨린 인형을 주워주었던 것이 두 사람의 대화의 시작이었죠. 이후 친구와 술집에 간 중고는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마치 홍희가 앉아있는 곳은 소리가 없는 것 같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날은 홍희가 동생 로기에게서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전화를 받은 날이었죠. 비가 오기 시작하는 동시에 홍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중고 역시 그녀를 따라갑니다. 비를 맞으며 이노카시라 호수공원을 달리던 홍희는 괜찮냐고 물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중고에게 엉뚱하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냐고 묻는데요. 어렵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중고의 대답에 이후 홍희는 나에게 결혼하자고 하지 말라는 다시 엉뚱한 대답을 내놓죠. 그날 함께 술을 마시고 중고의 집에서 혼자 깨어난 홍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중고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이후 매일 공원에서 중고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던 홍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를 다시 만나 인형을 건네주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22살의 홍희가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부모는 이혼, 직업은 아르바이트, 국적은 일본인. 일본이 한국에 끼친 문화적 폐해를 연구하는 할아버지를 둔 홍희의 집안에선 절대 불가능한 조건에 홍희의 엄마는 당장 돌아오라고 말하며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끊어버립니다. 이후 가방을 챙겨 중고의 집으로 향한 홍희는 그날 중고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게 홍희와 중고는 같이 살게 되지만 오히려 두 사람이 보는 시간은 줄어드는데요. 늘어난 식구로 인해 중고가 아르바이트를 늘렸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두 사람은 행복했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홍희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며 일을 그만둔 뒤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중고는 혼자서 공원을 달리거나 혼자서 우는 홍희의 고독을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상황이 조금 버겁다고 느끼기도 했죠. 한편 중고와 관련한 아빠의 전화소리에 자리를 피해 호수공원을 뛰어나온 홍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중고를 발견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실로 홍희를 찾아온 중고는 언제 올지 모를 그녀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채 마음속 두 개의 마음을 애써 부정하면서 그대로 중고를 지나쳐 뛰어간 홍희는 호수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중고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만 중고는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비어있는 길을 보며 무릎이 풀려 넘어진 홍희는 그대로 집에 돌아가는데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돌아오는 홍희를 보자 중고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는 로기는 홍희의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위로를 건넵니다.
며칠 후면 중고가 돌아가는 것을 떠올리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확신하던 홍이는 문득 오늘이 그의 생일인 것을 깨닫는데요. 중고가 사인회를 하고 있는 서점에 들렸다 생일 카드를 구매한 뒤 사무실로 돌아온 홍이는 홍이의 책상 앞에 서서 인형을 보고 있는 중고를 발견하는데요. 홍이가 중고에게 주었던 소녀 인형과 한 쌍이자 중고의 집에서 들고 왔던 소년 인형이었죠. 아직도 책상 앞에 소녀 인형을 두고 있는 중고는 홍이의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지만 중고가 자신과의 추억을 모두 잊었다고 생각한 홍이는 친구 지희의 말을 떠올리며 그 물건은 한때 제가 좋아했던 사람과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고 답하죠. 한편 회식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홍이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오징어 볶음을 미리 주문해 놓는데요. 언젠가 홍이가 중고의 생일날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요리였죠. 홍이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에 기뻐하던 중고는 고맙다고 말하며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한국 여자가 있었지만 자신이 그녀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그녀가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좋아했던 예전에 두 사람의 추억을 과거로 치부하는 듯한 중고의 말에 잠시 멍해 있던 홍이는 문자 메시지의 도착을 알리는 진동에 현실로 돌아오며 민준을 떠올립니다. 그를 두고 유학을 간 뒤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도 화를 내지 않고 곁을 떠나버리지도 않았던 민준을 말이죠. 오늘 아침 도착한 민준의 문자를 떠올린 홍이는 중고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은 뒤 가버립니다. 그리고 문득 아무 말 없이 그를 떠나던 그날처럼 그가 좋아하던 한국말인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한 홍이에게 어딘지 모를 말들로 말문을 연 민준은 미국으로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홍이에게 청혼하는데요. 민준의 청혼을 거절하던 홍이는 지희의 전화를 핑계삼아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던 로기의 말을 떠올린 홍이는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을 읊조리며 크림색 꽃다발을 사들고 중고에게로 향하는데요. 호텔에 도착한 뒤 여전히 백지인 카드를 꺼낸 홍이는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적은 뒤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홍이가 보게 된 건 중고와 사귀던 시절 홍이가 그토록 싫어하던 중고의 전 여자친구 칸나와 그 앞에 등을 보이며 앉아있는 중고였는데요. 칸나와 눈이 마주친 홍이는 곧바로 돌아서고 뒤늦게 칸나의 말에 중고가 홍이를 찾으러 가지만 이미 홍이는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고가 한국에 온 그날처럼 남산으로 차를 몬 홍이는 또다시 두 사람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중고와 헤어지기 며칠 전 홍이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홍이는 윤동주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던 자신이 꿈도 버리고 가족도 배반하고 죽음의 문턱에 선 할아버지도 외면한 채 어학원을 가는 시간 외에는 중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중고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홍이는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온 중고는 내일 아침이 되어서는 또다시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외식을 하기로 한 날 중고는 밤이 깊어가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기도까지 하던 홍이가 보게 된 것은 미안해하지도 않는 덤덤히 말하는 중고였죠. 두 사람의 사랑이 끝났다는 생각을 애써 참으며 홍이는 전화 한 통을 해줄 수 있었지 않냐고 묻지만 끝내 홍이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이어지는 중고의 대답에 끝내자고 말하는데요. 이후 홍이가 기억하는 그날의 기억은 너희 일본 사람들이라고 소리쳤을 때 외면했던 중고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다는 것과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어이없게도 두 사람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내일이면 중고가 떠나는 날이 되는데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홍이는 중고에게 전화를 겁니다. 홍이에게 만나자는 말로 시작한 중고는 빠르게 칸나에 대해 변명하죠. 이어서 중고는 다시 한번 홍이에게 만나달라고 하지만 두 사람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것임을 알고 있는 홍이는 거짓말을 하며 중고를 밀어냅니다. 동시에 홍이는 민준이 중고를 만나 청혼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중고는 행복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한참을 울던 홍이는 언제 온지 모를 민준이 홍이의 어깨를 잡은 뒤에야 울음을 멈추는데요.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민준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는 건 싫다는 말과 함께 홍이는 끝내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다음 날 호숫가로 향한 홍이는 중고를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제발 이제는 이러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선명한 중고의 모습에 환영이라고 생각하던 홍이는 정말로 그 사람이 중고였음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는데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홍이를 향해 뛰어온 중고는 헤어지고 나서 내내 계속 이노카시라 공원을 달렸다는 말과 함께 왜 홍이가 일본에 있을 때 공원을 달렸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자신이 나빴다는 중고의 말에 우리가 나빴다고 답한 홍이는 중고의 손을 잡고 달리며 생각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반추의 길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났고 그러니까 나는 그를 더 사랑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이죠.